좋은 아침입니다. 12월 17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자, 문케어 보장률 70%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위안 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매수 신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폭탄처럼 또 투하된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케어. 문케어라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얘기하는 건데 선진국 70% 정도 수준인데 대한민국 60% 초반대 머무르다 보니까 이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문케어의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총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7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 수준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게 문케어입니다. 근데 실제 2.4조 투입해서 1.1% 정도밖에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고 더더욱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임기 내에는 보장률 70% 공약 지키지 못할 것이고 2024년이면 재정의 고갈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지면서 결국은 도수 치료라든가 또는 MRI 그리고 초음파 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환자 부담액이 적어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비용들이라든가 또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MRI 같은 경우는 큰 병원 같은 데서는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태까지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풍선 효과죠. 결국은 비급여 혜택의 부담을 줄였는데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제 보험 돼서 15만 원 내던 게 만 원으로 20만 원 내던 게 1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검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서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병원이 권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적고 이러한 부작용들이 결국은 실손보험 손해율까지 끌어올리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튼 제도를 변경해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잘 걸러내는 것이 이 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잘 파악을 해서 제도로 이끌어 갔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늦춰질 뿐이지 70% 공약 지킬 수 있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약을 잘 지키려면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잘 케어해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역 협상이 타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까지금 어떻게 보면 관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해가면서 갖고 갔었던 것을 다시 이제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실제 기준 환율도 달러당 6.9915 위안으로 실제 13일보다 조금 이제 내렸습니다. 결국 위안화가 절상됐다는 것이죠. 근데 위안화가 절상되면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상승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선 외국인 매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는 그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환율이 1100에서 1170원일 때 이어지고 이때 어떤 종목을 사냐면은 정보기술 IT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 기계업종 순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환율을 잘 살펴보고 이 정도 환율이 되게 되면 이러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이 딱 발표가 됐는데 일단 9억 초과 주택의 LTV가 40에서 20%로 축소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이었는데 9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 줄어드니까 그만큼 대출을 옥죄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는 시가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으면 10억 이상의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종부세율도 오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이 그 주택 가격을 현실화해서 이제 좀 더 그 기준 가격을 올리면 이것 때문에 사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데 세율까지 올리게 되면 이중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 가격을 현실화율 최고 8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상한제 적용 지역도 261개 동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도 최대 10년까지 강화를 하고요. 청약 거주기간 요건도 2년까지 또 넓혀서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우리가 완화해 주겠다 하면서 빨리 팔라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또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일단 9억 초과주택 장기 보유 세제 혜택도 이제 손을 대겠다라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1주택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이제 보유하기만 하면은 8%씩 이렇게 장기 특별구역 공제를 줬고 이게 80%까지 줬는데 이거 이제 거주 요건을 여기다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들어가게 되면 10년 이상 있더라도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던 게 40% 수준으로 바뀌 거의 반토막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종부세 올라가고 보유세 올라가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1주택 이 뭐 아파트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긴 한데 종부세랑 보유세 합치면요 거의 3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거의 연봉 수준이고요. 그리고 2주택자가 되면 거의 1억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실제 이게 단행이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보유세,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종부세나 이런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이런 1주택자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무튼 이러한 보유세와 종부세의 부담을 갖고 이 주택을 지켜간다라는 게 실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 공시가 지금 반영률이 68% 수준인데 80%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일단 80%가 인상되면은 보유세나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전히 이제 쪼개가지고 동 단위로 해가지고 확대를 엄청나게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한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빨리 집하려고 이제 기회를 좀 준다는 얘기고 일시적 2주택자한테도 1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갭 투자라고 하죠. 뭐 전세자금 대출 집 있는데 그걸로 전세자금 대출 뭐 대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이러한 이제 갭 투자를 하는데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고요. 뭐 현금 없이 고가주택 구매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시세가 15억인데 이 계약을 14억 9천에 한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 대출 불가 아니야? 예,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할 때 금액이 아니라 실제 시세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한 건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그 계약이 명확하게 체결이 된 거라면 이전에 그 규제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네, 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LTV에 대한 이제 효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9억까지는 40%지 9억 초과에 대해서 20%로 낮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출 가능 금액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만큼 집 살 때 대출 줄여서 부담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한 내용들이고 뭐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또 집 올리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튼 어, 그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라이트하우스라는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 방송을 들으면 실제 이제 이 기사 내용과는 다른 그러한 정말 팩트 폭풍을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선 그렇게 큰 메리트가 분명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무튼 지금 부동산 투자는 매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